짜잔! 드디어 2만 킬로 달성! 하이 가이스, 권혜검입니다. 평소에 제가 주행거리를 그렇게 막 의식하고 타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그런데 요새 하도 기름값 이야기가 많아서 그러고 보니까 주유소 간지 진짜 오래됐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델 Y를 타면서 좀 바뀐 생활 패턴들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사용을 해본 이야기도 하고 싶어서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동안 썬루프 유리도 캠핑 가서 부서뜨리기도 했고, 진짜 짧은 기간 안에 별일이 다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무사히 벌써 2만 킬로 넘게 탔어요. 그동안 주행하면서 느꼈던 점, 또 1만 킬로대와는 다르게 바뀐 생각들도 오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부분이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취등록세를 제외하고 차량 금액으로 보조금을 포함해서 6,500만 1,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동일한 옵션으로 20인치 휠만 업그레이드해서 현재 주문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 차량 금액이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중고값도 엄청나게 올라서, 이건 뭐 차를 2만 킬로 탔는데 지금 팔면 오히려 몇 천만 원 이익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당장 갖고 싶은 차가 있는 건 아니라 뭐 팔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런데도 이게 이상하게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아요. 물론 전기차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기대하는 라이프 사이클이 더 길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지금 이 가격이면은 내가 과연 타던 차를 판매하고 다시 그 후속 모델을 주문을 할 수 있을까? 이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차를, 저의 현재 모델 Y를 주구장창 한 10년, 20년 타야 되겠다는 생각뿐이에요. 한 가지 좋은 점이라면, 당시에 그때 제가 모델 Y 바꾸면서 아니 도대체 BMW 산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팔아버려가지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엄마한테 좀 많이 혼났는데, 지금은 그때 아주 재빠르게 잘 샀네 칭찬 듣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저희 엄마도 제가 타는 거 보시고는 되게 좋아하셔서 모델 Y 퍼포먼스를 보조금 받아서 정말 막바지에 딱 정말 빠르게 구입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러고 나서 생산 중단되고 막 가격 이만큼 오르고 기름값 미친 듯이 상승하고 막 난리 났는데, 엄마 차는 지금 1억이 넘는 차야. 테슬라 모델 Y를 타면서 당연하게도 주유소라는 곳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앞으로도 쭉! 저는 이 부분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모든 전기차 오너들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주변에 보면은 테슬라를 이제 주문하면서 5분 거리에 슈퍼차저 생긴다고 거기 한 번씩 딱 들러서 충전을 하고 오면 된다고, 괜찮다고 하는 분들 많이 봤는데,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하나같이 다 충전 때문에 전기차는 시기상조다라고 합니다. 반면 충전 시설이 잘 갖춰진 아파트나 아예 설치를 딱 해버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케이스는 이제 내연기관차는 절대 못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주유소를 안 가서 정말 행복한데, 완벽히 이게 행복하려면 내가 주차를 하는 곳에 충전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가까운 곳에 있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차를 구매하고 길어야 2달 정도 신이 나지, 뭐 사실 다음부터는 귀찮아지고 하는 건 똑같아요. 그냥 원래 내가 사는 곳, 일하는 곳에 충전시설이 있어야 되고, 같이 쓰는 사람들이 충전 룰을 잘 지켜줘야 되고, 그리고 나 역시도 그 룰을 잘 지켜야지만 주유소를 안 가도 되는 게 정말 비로소 완벽하게 편안하고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주행 외에도 장거리 운행할 때 중간중간 충전할 일이 생기죠. 이 부분은 제가 처음 차를 구입할 때만 해도 가장 불편한 점이었거든요. 그런데 DC 콤보 어댑터가 생긴 후로는 저는 진짜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됐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빠짐없이 DC 콤보가 다 있는데, T맵으로 지도 보면서 어느 휴게소에 현재 사용 가능한 충전기가 있는지 미리 살펴보고, 있으면 들어가고 아니면 다음 휴게소에 가서 충전하면서 쉬고, 그리고 무엇보다 요새 생기는 DC 콤보는 속도도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DC 콤보 이후로는 불편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국내 여행을 가게 되면 지방에 DC 충전기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이랑 다르게 주차비를 받지 않는 곳이 대다수다 보니까 거의 모든 DC 충전기에 접근하는 것 자체도 너무 편했어요. 물론 주유소 들어가서 기름 넣고 탁 나오는 게 더 빠르긴 하지만, 전기차도 충전기 걱정돼서 장거리 운전을 편하게 못 가는 일은 이제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냉장고도 카메라를 통해 내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집에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도 에어컨이 자동으로 동작을 하게 할 수 있고, 조명도 내 위치, 현재 위치에 따라 꺼지고 켜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스마트한 세상에서 자동차만 참 달라진 거 없이 쭉 유지되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차 타러 가면서 에어컨을 미리 틀어두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라 낮 시간 동안 밖에 오랜 시간 오랫동안 막 주차를 하더라도 엉덩이가 막 타들어가는 그런 경험 전혀 안 해도 되고, 또 앱을 통해 미리 환기를 시킨다거나 어디가 열려 있다면 바로 앱으로 알림을 받는 거는 당연한 일이 됐거든요. 또 캘린더는 제 달력이랑 연동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장소까지 넣어둘 경우에는 그냥 차를 타는 것만으로도 그 시간에 가야 하는 약속 장소로 내비게이션이 자동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렇게 떠요. 요끼바. 그러면 요끼바로 출발. 그리고 운전자의 경우도 제가 꼭 있어야 되거나 혹은 스마트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앱에 들어가서 운전자 권한이라는 거를 부여하게 되면 누구든지 제 차를 운전할 수 있게 돼요. 제가 매번 앱으로 열어줄 필요가 없어서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이게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단점이라면 위치가 너무 적나라하게 노출이 되니까, 그 사람에게 노출이 되니까 이거는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신중하게 권한을 넘겨줘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엄마 아빠한테 이거 줬다가 다시 뺏었어요. 아빠 미안. 그리고 또 매력적인 게 이제 캠핑 갈 때 또 빛을 발하는데, 저는 캠핑 갈 때도 보통은 초대를 받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의자와 또 같이 먹을 음식이나 술을 들고 가거든요. 그때 차에 드림 케이스 하나만 딱 펼치는 것만으로도 제가 잘 공간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초대해준 캠퍼들에게도 부담이 가지 않고, 또 같이 즐기다가 저는 부담 없이 정말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차에서 시원하고 쾌적하게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또 웃긴 게, 제가 테슬라를 고작 1년 탔는데 벌써부터 여기에 아주 영혼까지 적응을 해버렸는지 내연기관 차의 경우는 시동을 켜야 되니까 에어컨을 밤새도록 못 튼다라는 사실을 까먹었어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여름에 캠핑 가서 그걸 깨달았거든요. 에이 어때, 더운데 잘 때 그냥 에어컨 계속 틀어놓으면 되지. 미안, 안 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꾸준히 됩니다. 제가 이거를 구입을 하고 나서만 해도 UI 변화점들이 많았고, 또 불편했던 단축 아이콘들 역시 이제 마음대로 꺼내놓을 수 있게 변경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디즈니 플러스도 앱으로 들어오면서 넷플릭스 말고 다른 옵션도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한테 정말 이 자동차도 그냥 전자제품 중에 하나라는 게 기본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만족하는 부분이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걸 사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너무 비싸요. 이게 원래부터 이 가격이면 또 모르겠는데 몇백만 원 비싸진 것도 아니라 그냥 정말 소형차 한 대 값이 올랐으니까 저도 지금 와서는 선뜻 추천을 못 하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첫 전기차로 테슬라 2만 킬로를 타면서 이제는 내연기관 차로 못 돌아가겠다, 돌아가는 게 어려울 정도로 만족감이 컸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저는 제가 느낀 이런 장점들이 모든 전기차가 공유하는 장점인지 아니면 테슬라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장점인지도 사실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주변에 아이오닉 타는 분도 있고 한데, 그냥 서로서로 기회가 되면 차 태워주면서 경험을 해볼 수 있을 때 한번 열심히 해보고 비교도 해보려고요. 그럼 이제 2만 킬로 넘었으니까 3만 킬로대. 그때도 지금과 같이 생각이 똑같다면 뭐 추가로 할 이야기가 없겠지만, 혹시 그때 생각이 바뀌었거나 또 새로운 업데이트된 재밌는 테슬라 소식이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